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는 걸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어디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의 관절 중에서. 그런데 발가락에 생기는 게 있습니다. 발의 앞부분에 생기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기본적인 치료가 약물 치료입니다.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고 누구나 조기에 발견해서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형에 의한 통증이 생겼을 때도 심하지 않다면 신발을 어떤 부분이 덜 아프도록 덜 눌리도록 이렇게 할 수 있고 깔창을 잘 맞추든지 교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생긴 변형이 류마티스 치료를 한다고 약물을 쓴다 그래서 이미 발가락이 비뚤어진 것이 바로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부어 있는 거를 가라앉힐 수는 있지만 삐뚤어진 거를 바로되게 하고 관절이 어긋나 있는 거를 바로되게 하는 약물 치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통증의 원인이 될 때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수술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걸을 때 발바닥 앞쪽이 아프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에서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의 심한 변형이 있어서 수술을 했다면 그 결과는 대부분 만족스럽고 환자분들이 만족합니다. 류마티성 환자의 여러 가지 변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무지해반증처럼 여기가 불룩하게 될 수도 있고 발가락이 이렇게 변형이 생겼죠. 지금 보다시피 발가락이 다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구부러지면은 바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볼록볼록합니다. 볼록볼록하고 발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생기면서 난 아주 발바닥을 땅바닥에 대고 걸을 수가 없다. 그럴 정도로 심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은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의해서 부재반증도 심해지고 여기는 보면 관절이 이 정도, 여기가 좀 관절 여기 보면 주변보다 뭔가 불룩하지요. 관절이 탈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발등 쪽으로 이렇게 탈구가 되면은 바닥 쪽에서는 심하면은 거기가 너무 눌려가지고 발살이 헐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 이분은 아마 발바닥을 디디고 다니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속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뼈가 이건 누가 봐도 관절 사이에 연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똑바로 돼 있지도 않고 삐뚤어져 있으면서 연골이 없이 뼈가 다 있다. 또는 빠져 있다. 이 뼈가 이게 지금 어디가 관절인지 알 수가 없죠. 이 발가락이 여기에 있는데 발가락이 여기에 있어야 될 게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그럼 이 뼈는 이 뼈대로 이렇게 있고 그래서 변형은 정말 류마티성 관절염은 보통 무지해반증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변형도 심하고 증세도 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구부러지면은 보통 이 부분, 이 검은 부분이, 갈색 부분이 여기에 있어야 될 것 텐데 이것이 발가락이 구부러지면 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이 쿠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방 패드인데 그것이 얇아지기도 하지만 딴 부위로 이동해서 뼈가 지면과 바로 직접적인 충격에 노출되기 때문에 아주 아파서 못 걷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관절 같으면 뼈를 바로 하고 뼈를 맞춰서 바로 쓰게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건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관절 자체의 병이기 때문에 관절을 없애는 수술을 많이 합니다. 관절을 없애버리면 관절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절을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지금 이 검은색으로 칠한 부분을 아예 떼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일렬은 첫 번째는 이렇게 떼고 나면 너무 이렇게 힘을 못 쓰면 안 되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뼈와 뼈를 붙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를 똑바로 만들어서 이렇게 휘어있던 거를 똑바로 만들어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2, 3, 4, 5는 뼈를 떼서 중간에 공간이 생기고 뼈와 뼈가 직접적으로 맞닿지 않으면서 관절이 없어지기 때문에 관절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생각해보면 아니 발에 저렇게 뼈가 없는데 걸을 수 있나? 이렇게 또 모양은 너무 막 이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속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없이 겉모양으로 봤을 때
수술 전보다, 교정하기 전보다 보기에 괜찮고 잘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이 치료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류마티성 환자분들은 이런 치료를 한 후에 본인이 아주 만족해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원칙적으로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변형이 일단 생겼다. 생긴 변형은 약물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진통제를 써도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있는 분들이 수술하기 싫어서 참고 지내는 그거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심하지 않으면 신발이나 교정 깔창 치료를 합니다. 변형과 통증이 심하다면 수술을 해서라도, 수술 누구나 싫어하지요. 수술을 해서라도 잘 쓸 수 있는 게 좋지 않느냐. 잘 걷고 기능적인 생활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으며,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는 피부도 약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수술하지? 그럴지 몰라도 의외로 대부분 수술 결과에 만족합니다. 네. 이상으로 류마티스 전 팔의 앞부분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